아직. 아니, 저 아직 팀 멜리트 안 됐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야한한 사람이 올라와서 해야죠. 팀 멜리트도 아직 아닌데. 네, 우리는, 예. 죄송합니다. 예.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는 팀이 필요한가? 팀이 정말 왜 중요한가? 우리에겐 지금 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사장님들이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뭐 어떤 마인드로 앉아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경청이 되게 중요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가, 아니면 발전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강의가 되려면,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인드가 없으면 아주 안 좋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짧게 안 끝나요. 그래서 경청을 잘 해야 돼요. 예. 가다가 지금 못 갈 수도 있어요. 12시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제 별명이 혼자 랠리하는 사람이에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네. 간단하게 빨리 마이스토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24살에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냥 온전히 돈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었고, 그 학생 때 뭔가 막 되고 싶고, 막 리더가 되고 싶고, 이런 꿈을 가져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왜냐면 학교 졸업해서 나와봐도 돈 많이 못 버는 거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냥 쇼핑몰을 했습니다. 뭐 남들은 뭐 쇼핑몰 해가지고 성공해서 와, 쇼핑몰을 어떤 큰 뜻으로 시작했습니까? 없어요. 돈 많이 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틀 네임도 다 짜고 이 가방까지 동대문 가서 뛰어오면서 자체 브랜드 그 다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어디에서 외주 주지 않고 혼자 다 한 거예요. 친구랑 같이. 얼굴을 가른 이유는 나한테 큰 아픔을 줬기 때문에 가렸어요. 29살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한 거를 뒤로 넘어서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돈도 벌었지만 2년 동안은 완전 마이너스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돈 번 만큼 또다시 사와야 됐기 때문에 내 시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밥 하나 사 먹는 것도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 2년, 3년을 보낼 때 행복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의 술자리도 행복했고, 돈 버는 것도 그러니까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냥 돈을 내 나이 때 벌고 있다는 것에 행복했고, 계속해서 쇼핑몰 하고 있는 거에 행복도 되게 심했고, 원래 패션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옷을 다양하게 입어볼 수도 있는 것도 되게 행복했고, 다양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걸 느꼈는데, 그냥 제 틀 안에서만 이제 행복을 느낀 거죠. 그런 행복을 느낀 제가 진짜 인생 성공한 줄 알았어요. 통장에 두둑히 돈이 들어오면 정말 인생 성공했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7, 28살 때였어요. 애들은 이제 막 취업할 때 저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있으니까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5년이란 이제 트윈지래. 그 쇼핑몰 때 공백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친구 얼굴 가렸잖아요. 그 친구 되게 유명해졌을 것 같아. 몇 년 동안 그 친구 얘기해가지고. 아마 그 친구가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가끔가다 연락 와요.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큰 아픔을 줘요. 이제 29살 때 이제 쇼핑몰에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고 제 열정을 다 투자했는데 이제 그 친구 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법인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인 들어갈 때 제 이름이 싹 빠지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들도 그 친구도 뭐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미웠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트윈즈 강의니까 막 해도 되죠? 네. 오늘 욕해도 되죠? 네. 그래서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지만 제가 그 친구를 죽인다 한들 제 인생의 마이너스 1태고 뭔가를 찾기에는 되게 암흑 시기를 겪고 있던 29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박상용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을 남긴 거죠. 뭐라고 남겼냐면 친등 감사해요 이러고 남겼어요. 친등 감사해요 세입클로바. 세입클로바 뭐야 세입클로바. 친등 감사해요 뭐. 여기 엄지훈이래. 엄쿤 사장님도 여기 있어. 막, 지원이 형 뭐 맞지?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 끝까지 저는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이 4장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남자가 글을 남기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완전 나빠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남자가 뭐 오늘 하루 잘 지내, 뭐 언제 봤다고 잘 지내요. 계속 이렇게 남기는 게 내가 너무 좀 삭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고 보니까 동네 아는 선배 형이더라고요. 제 친구도 다 알고 있고, 참고로 제 친구가 박상훈 선생님한테 또 그 박상훈 선생님 그 아주 어린 일진놀이 하는 시대 때 또 따기도 맞은 썰도 있어요. 야, 나 중학교 때 그 형한테 싸대기 맞았잖아. 아, 그랬어.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는 봐야겠다 해서 제가 연락을 합니다. 계속 글을 남기니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계속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저한테 초대한 공간이 세종대 세미나였어요. 세종대 세미나를 해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세종대가 되게 안정감이 들었어요. 다단계인데 나 어디 안 갇혀도 되잖아요. 학교잖아요. 학교인데 날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세종대학교의 세미나에 김수영 강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분이 스타 골든벨 올리신 분이거든요. 상고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이슈화가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골드만삭스에 뭐 들어가서 되게 유명해진 썰이 있어요. 근데 그 썰을 듣고 저는 되게 희망을 받거든요. 되게 용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분 강의한다길래 제가 세종대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뉴스킨 뒤에 강의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고, 그럼 그게 진짜면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보상을 들어본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또 한 번 물음표가 뭐였냐면,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그게 저한테 물음표였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왜 내 친구들 다 반대하지?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왜 다 싫어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해서 궁금해서 이 공간을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지켜보니 이상한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20대 나이가 되고 성인 나이가 되면 인지는 하잖아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한다는 거에 의심은 있었지만 물음표가 생겼고, 그 물음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계속 와봐야겠다 해서 와본 거예요. 와봤더니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맘먹고 시작한 거죠. 참고로 투잡을 안 했고 전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한테 팩트였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에 불과하대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똑같으면 되지 않는다. 더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찾으라는 메시지를 받고 뉴스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시작됐는데 저한테 저를 본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갈까? 써보래요. 뭘 써봐? 갑자기 얼굴에 스크럽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 인증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나중에 내가 앞으로 강의하지도 않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강의할 때 이 사진을 쓰게 될 거야. 뭔 소리야? 난 본사에 지금 처음 왔고 오란 데서 갔는데 스크럽을 얼굴에 막 바르더니 문 선고할 거래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알아보러 왔는데 지금 그러면 다 도망가죠? 저는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인가 그 다다음 달에 컨벤션이라는 무대에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하면 난리 나겠다. 왠지 내가 조급한 거예요. 나 늦게 시작하는 것 같다. 나 빨리 시작해야겠다. 이 공간에서 느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상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계략이었던 거죠. 여기 온 사람들이 반의 반이 사업자고 나머지 다 초대자였던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공간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섰어요. 사진 찍는 거예요. 또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든 사람이 우리 구르본이 될 건데 네가 그 주인공이 될 거야. 한번 서봐. 딱 찍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진이 너의 강의 자료로 쓰게 될 거야. 막 점점 세뇌가 되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비전과 확신이 있다면 파트너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라. 근데 그 파트너가 그게 나중에 진짜 현실이 된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순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미친 듯이 달렸고요. 데몬 미친 듯이 했습니다. 데몬 너무 재밌겠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컨실러도 몰라고 파운데이션도 모르겠는데 컨실러도 모르는 나한테 제품을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컨실러를 내가 그지같이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엄청 내가 봐도 참 그지같이 얘기했는데, 참 이건 할 사람들은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는구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안 할 사람 안 해요.
근데 진짜 그지같이 얘기해도요, 할 사람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의 양을 늘려야겠다 해서 데모는 하루에 10개씩 합니다. 병원 가서도 데모했고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제가 갈게요. 데모했어요. 카페에서 여기 카페 사장님, 이분은 부산에 있는 카페 사장님인데 제가 막 데모하고 있으니까 카페 사장님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요? 뷰티 사업하는 사람인데 뷰티에 관심 있어요? 뭔데요? 뉴스킨인데요. 뉴스킨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한 다음에 카페 문 닫은 다음에 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데모했죠. 그래서 매출 나고 소개 나고 그 소개 나는 사람도 매출이 났죠. 그러니까 데모 진짜 잘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요. 진짜 잘했어요. 데몬 하면 저였어요. 그래서 데몬 강의 막 하고 다니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데몬 계속 하고 다니고, 이분이 팩트였어요, 저한테는. 이분이 좀 운동계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데몬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반팔을 너무 꽉 껴 있는 거예요. 형님, 반팔을 벗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 하더니 딱 벗었는데 와, 식스팩이 막 있는데, 그때 데몬 하려고 한 3명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3분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날 완전 전문가로 본 거예요. 저분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기다린 3분이 각 잡아 있는 거예요. 먼저 데몬 받으려고. 이러면서 매출이 진짜 크게 났어요. 이분한테는 기초 라인 나갔는데 그 뒤에 있는 분은 바디 갈바니 기초 다 샀어요. 이분들 때문에. 아무튼 데몬을 미친 듯이 하고 다니고, 데몬 많이 하니까 초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골드였거든요.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하고요. 그때 눈병 나는데 또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눈병 나도 출장 다녔어요. 눈병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요. 더 많이 다녔어요. 내가 눈병 나고 데모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사장님들도 무언가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거나 뭔가 좀 시달릴 때 더 액션을 하셔야 돼요. 그 액션을 하셔야 그 사람들이 감동하지, 내가 좋게 설명한다고 해서 감동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미친듯이 이 사실은 지금의 제 와이프인데, 박상용 선생님과 저는 뚜벅이 시절이었어요. 차가 없었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얻어 타고 다녔어요. 한 번만 태워주세요 해서 이제 부산 출장 가서 했는데, 그 열정을 주는데 이 남자들이 맨날 성공을 하고 하겠다는데 이상한 가방 들고 다니고 성공합니다 막 이러고 다니는데 뭐라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차는 얻어 타고 다녀. 이거 되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막 저는 좋다고 막 달려들어. 이 남자는 뭘까?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게 팩트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궁금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출장도 다니고, 카페에서 데모하는 건 다반 사고, 사무실 없으니까 카페에서 데모하는 건 무조건이었어요. 지금 카페에서 데모하라 그러면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쪽팔린다고. 카페에서 데모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쪽팔림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데모는 집중도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아무튼 너 꼰대 같은 얘기였고요. 그때 멘붕이었어요, 저한테. 데모는 미친 듯이 하고 GV는 미친 듯이 높은데 왜 나는 팀원이 없을까? 였어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오신 박상준 사장님은 데모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왜 팀원이 많을까? 였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난 너무 열심히 하고 시스템 참석 다 하는데 왜 나는 파트너가 없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는 왜 파트너가 없는 걸까? 그때부터 약간 재인식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파트너를 만들려면 내가 시스템을 알아야겠고, 내가 시스템을 갖고 싶고, 내가 리더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지만 그 파트너가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서부터 트윈즈라는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전엔 트윈즈 그룹 명칭이 없었겠죠. 소규모 그룹이니까. 우리도 뭔가 이름을 걸고 그룹다운 그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트윈즈였고요. 원래 트윈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우 사장님이 트윈스는 야구다. 복수형으로 가자. 우린 많은 사람들을 섭렵해야 된다. 지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트윈즈로 이제 설정이 된 이후부터 설정이 명확해졌습니다. 트윈즈라는 그룹을 진짜 멋지게 키워보고 싶다라는 게 되게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 4분면 지겹게 듣잖아요. 4분면을 지겹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깨닫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의 패턴이 보통 개인의 패턴이에요. 이 개인의 패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패턴은 5% 미만에 있는 5%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를 해요. 대부분의 이분들은 팀워크를 이룹니다. 즉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좋고요. 타인을 이끄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팀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돈이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어내죠. 근데 대부분 여기 오시면 개인처럼 해요.
팀을 배워야 되는데 개인을 배워요. 즉 뭐냐면 실력을 자꾸 높이려고 해요. 대본 실력, 쇼더 플랜 실력.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옆 사람과에 대한 관계인데 그 실력만 높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실력 높여서 GV 높이는 거 좋아요. 근데 결국엔 타인 쪽의 힘이 더 커져야 돼요. 그런 쪽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 되는데 자꾸 개인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망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략을 바꿉니다. 대본을 미친 듯이 하는 것보다 대본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부터 모여서 회의를 하는 척을 한다. 왜냐면 셋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여기 다 형제 라인인데 우리 다 혼자인데 팀이 없는데 팀이 있는 척을 하자 해서 회의에 앉아봐. 뭘 펴봐. 찍은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되게 쪽팔리네요. 카카오 스토리 얘기하니까. 카카오 스토리 업데이트 하기 시작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척해. 그러면서 이제 글을 멋지게 쓰는 거죠. 일종의 마케팅이었어요. 어때요? 이런 마케팅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마케팅은 그때 당시엔 되게 쪽팔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되나? 아니, 굳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마케팅은 다 그렇게 해요. 때가 속비트 광고 보세요? 비트 광고 보세요? 세탁세제 광고? 화이트 셔츠가 그렇게 하얘져요? 절대 그렇게 하얘지지 않던데. 꼭 뭐 또 막 추가해가지고 문지르고 다 해야 되는데. 다이소에 가면 엄청난 게 있어요. 또 1,000원짜리가. 그 이따가 얘기해줄게. 궁금한 사람 오세요. 그거 진짜 하얘져요. 광고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광고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법에 걸리지 않은 선에서. 마케팅은 과장되게 하는 거구나. 그때서부터 이제 과장되게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게 팩트예요. 진짜. 저한테 여기 YMCM이라고 있어요. 약간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 많이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타그룹 형제들 다 해봤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배운 다음에 각자 돌아가면서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사업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확 준비했어요. 마이스토리는 기깔나게 해요. 맨날 풀다 보니까. 근데 사업 설명 해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사업 설명 해보려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내가 말할 거를. 왜 까먹었는지 알아요? 제가 PPT를 이때 처음 만들어봤어요. PPT를 만드는데 전체 화면 바꾸기 전에 그 사진 올려놓고 밑에 글 쓰는 거 아시죠? 거기다 내가 할 얘기 다 적어놨거든요. 전체 화면을 바꾸는 순간 그 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노트북 있죠? 여기 내가 말할 거 다 적어놨는데 전체 화면으로 바꾸는 순간 그 글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식은땀이 막 나면서요. 뭐라 그랬냐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박상준 사장님이 처음 온 날이었어요. 박상준 사장님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 다음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 파트너도 마이스터를 되게 잘하는데요. 내가 앞에 그렇게 실수하니까 자기 더 긴장한 거예요. 저도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박상준 사장님이 뭐야? 박상준 사장님 느낌 어땠을까요? 내가 우리 형을 어떻게 초대했는데 와 너는 끝나고 죽었다 이러고 이제 내려가고 박상준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비전을 봤대요. 야, 저 친구 멀쩡한 애들이 저 정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야, 저 정도, 나는 저거보다 설명 잘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얘기가 좋게 잘 풀어나갔대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살았죠. 김전 사장님 덕분에 다음날 초대가 됐어. 리크루팅이 어디서 되는지 아무도 모르겠어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업자면 초대해도요 제품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뉴스킨 예전에 여기 버스 다녔거든요. 그 뉴스킨 버스 보고 사업을 하겠대요. 도대체 왜? 화장품 회사에 버스가 다닌 건 자기가 처음 봤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리크루팅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가 답이다. 그때부터 시스템에 미친 듯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앞자리 없으면 무조건 박스 깔고 앉아서 강의 듣고 거기에 나 혼자 초대가 안 되면 떠나서 SNS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더 앉았어요. 내가 더 비전 봐서 그 다음 사람한테 더 비전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팀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팩트가 있어요. 2010년도에 에이지락이 오픈돼요. 자, 이때 이전 시대 때 제품들이 그냥 기본 라인 이런 거 가지고만 성공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약간 피라미드 형식의 패턴으로 했겠죠. 근데 에이지락이 오픈하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픈됐을 때 누군가는 돈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네, 벌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번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대충만 해도 돈 많이 벌었던 시대.
이때 에이지락이 오픈되면서 2011년도에 갈바닉이라는 브랜드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이때 오픈됐을 때 누군가는 돈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벌었어요. 자, 여기에 공백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2012년도에 에이지락 알스퀘어드가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돈 버는 사람들이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돈 벌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진 없었죠. 이때 젊은 사람들이 약간 모이기 시작했죠. 근데 모였다고 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그 중에 끊기는 사람 소수가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2013년 에이지락 티알라인티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 바디갈바닉이라는 게 오픈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2014년도. 13년도에 알아보고 14년도에 시작했죠. 이때 제가 들어왔고 박상용 사장님이 이때 미친 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LTO라는 거 계속 경험하실 거예요. 매년 LTO가 있어요. 뉴스킨은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신제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올 거니까. 대신에 그룹을 만드는 건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매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룹을 만들 수는 없어요. 고객은 만들지언정 진짜 리더감이 들어오는 시기는 따로 있어요. 2010년도에 에이지락이 오픈하고 나서부터 몇 년이 지났죠? 바디갈바닉 3년, 4년 사이에요. 굴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굴곡이 떨어지는 시기에 이거 안 되는갑다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요, 꾸준하게 잘 버텨나가면서 경험한 거죠. 그 내공을 쌓아서 다음 LTO 때 터트린 이 시기 때 2013년, 14년도 시기 때 지금의 모든 리더가 다 나왔어요. 지금 뉴스킨을 이끄는 모든 리더가요, 이때 다 나왔어요. 40대 이하 리더들 이때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이때 시기를 잘 탄 사람들이 리더가 된 거예요. 이때 시기 잘 타가지고 넘어왔어요. 에이지랑 밑때 어땠을까요? 네, 완전 망했어요. 왜? 처음엔 너무나 혁신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다 정수기인 줄 알아요. 에이지랑이 이거 물나와? 막 이거 설명하느라 하루 종일 가요. 그래서 우린 대박 날 줄 알았죠. 이때 팀이 올라간 것보단 약간 주춤했어요. 모든 팀원들이. 이때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2017년도 에이지랑 유스스팬 어땠어요? 유스스팬 덕 많이 봤어요? 많이 없었을걸요? 나이 젊으신 분들은 유스팬을 잘 전달을 못했어요. 즉 밀레니얼들, MZ세대들 기반으로 책임지는 건요, 거진 뷰티였어요. 뷰티에 강했어요. 이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케어가 됐겠죠. 그치만 판매를 많이 됐지만 그룹은 역시 그렇게 막 크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 이때 루미스파가 나오면서 20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때 집중한 팀원들은 또 그룹을 만들었죠. 뉴스킨을 하다 보면요, 공백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공백기를 그냥 안 되는갑다 하고 넘기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나고 넘어서야 돼요. 그 다음 그 다음 기회가 무조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이번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바디아이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바디아이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바디아이오의 기회를 잡으려면요, 루미스파 아이오의 기회를 지금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잡아야 돼요. 한 달에 개인 목표가 있죠? 뉴스킨 코리아 목표가 있잖아요. 한 사람당 최소 한 달에 2대씩 6개월 동안 12대 혹은 15대 이상 무조건 만들어내자가 목표예요. 그거를 무조건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6월 달에 기회가 와요. 6월 달에 기회가 오는데 혼자 오실 거예요? 그 전에 팀원들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팀원들이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도 무조건 있어요. 잘 보세요. 박상용 사장님이요, 2013년도에 리더십 포인트 딱 3사람을 만들어냈어요. 나머지 일대들 많았죠. 근데 그 3사람이 전체 트윈즈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박상준 사장님, 두 번째 이년숙 사장님, 그리고 저. 이 3가지 리더 포인트가 미친 그룹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트윈즈가 엄청나게 급부상한 거예요. 미친 듯이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거진 한 3년, 4년 동안 열심히 해서요, 3사람의 리더 포인트, 즉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그룹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 3사람 만들어내니까 100명, 200명이 금방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기회가 바디갈바닉 때문에 스타트가 됐고 TR라인T가 접어들면서 미친 폭발 성장한 거죠. 근데 그게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번 연도에 나오잖아요. 바디아이오.
예전에 바디감에 문지르면 날씬해져요. 붓기가 빠져요. 셀룰라이트가 없어지고가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문지르는 동안 체지방이 얼마큼 빠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체지방 컨트롤이 가능해요. 당신이 먹은 만큼 그날 많이 드세요. 바디아이어로 그날 하루를 문지르면 그 체지방이 감소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떠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 얘기를 바디아이어 6개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떠든다? 그거 완전 바보 같은 사람이죠. 1월 달에 떠들면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그런 게 어딨어. 2월 달에 떠들면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야, 너 미쳤냐? 라는 소리 들어요. 3월 달에 그 얘기를 하면 똑같은 소리를 해요. 안 할 거예요. 4월 달, 5월 달부터 그분들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왠 줄 알아요? 모든 마케팅이 그때 다 풀려요. 모든 사람들이 인스타에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바디아이어 미쳤다 이러고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럼 꾸준하게 얘기했던 나를 기억할 수 있게끔 계속 얘기해놔야 돼요. 그 사이에 누군가를 만나서 실패했어. 제발 그 실패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 4개월 동안의 실패가 그 6개월의 여정이요. 나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6월 달에 옵니다. 그때를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네. 또 왜 안 넘어갈까요? 넌뭐 연습 때도 열심히 안 하고 경기 나가도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임마.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새끼야. 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임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깝지 않냐 이 기회가? 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야 임마.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 이거를. 여기 와서 지금 목숨 걸고 넌뭐 연습 때도 열심히 안 자신감은 뭐 주는 게 잘 안 나 똑같은 분이가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것이지만 본인이 자신감을 찾으면 돼. 뭐 안 됐다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럼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누구나 널 도와줘야 네가 이겨야 돼. 자, 오늘 이 영상 보고 이제 앞으로 스폰서링은 이 인마로 끝내시면 돼요. 똑바로 해야 돼 임마. 6개월 동안 우리 미쳐야 돼 임마. 아무튼 단 한 번의 기회를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한 매진을 할 때 기회는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진을 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그거에 진짜 사활을 거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아요. 그런 6개월 동안 여정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실패? 당연한 거고요. 안 되는 거 당연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모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정 극복이 아니라 긍정 확대의 키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그거를 마이스토리에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스토리 대부분 보면 생각해봐가 되게 많아요. 생각해봐. 난 이런 걸 겪었거든? 너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이런 걸 추천하니까 너도 한번 들어봐. 안 듣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서 날 만나는데 왜 자꾸 그들한테 숙제를 주냐는 거예요. 긍정 확대의 키로 끌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물음표를 가져요. 얘 미쳤네?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를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나의 긍정 확대의 키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얘기해놔야 돼요. 인스타그램, 뭐 누구는 유튜버, 누구는 블로그, 많은 걸 얘기해놔야 됩니다. 그럼 그때 수학이 없다? 제발 버티시라는 거예요. 점검해보세요. 나의 주력 아이템이 확실하게 있는가? 이미 주력 아이템을 지금 6개월 동안 우리는 여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이오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루미스파 아이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빨리 제품 강의부터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돈 벌고 싶은데 6개월 동안 뭐 하면 돼? 이것만 하시면 돼요. 빨리 여길 정리하시면 돼요. 데모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데모 자꾸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실력 죽습니다. 데모 나보다 잘하는 형제 파트너한테 맡기지 마세요. 내가 하세요. 개인이 하세요. 데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온라인 쪽으로 데모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많이 떠들고 다니셔야 되는 시기예요. 미친 듯이 데모하고 다니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되고요. 나는 사업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몇 점인가? 10점 만점에 몇 점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6점, 5점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기고요. 그 점수가 낮다면 내가 데모를 한번 한 다음에 그날의 사업 설명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사업 설명이 그지같이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져요. 사업 설명의 파이는. 옆 사람이 사업 설명 잘한다? 많이 얘기해서 잘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얘기하고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사업 매니아의 임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업 매니아의 임상은 우선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제발 사업한다고 임상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임상 4개지 절대 안 냅니다. 어디에 팔려서?
돈 버는 거에 팔려서요. 내 임상 안 내고요. 자꾸 비전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친구 떠납니다. 자기가 느낀 게 없는데 어떻게 스토리를 내려나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임상을 낼 수 있게끔 반드시 각 팀의 시스템이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 동안방 시스템, 뷰티 시스템에 반드시 많이 넣으셔가지고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매니아 30명 딱 만들고 나면 이런 게 딱 무조건 생겨요. 내가 30명을 만들고 나보니까 사업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내가 30명을 만들고 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AL로 다 끊어버린 거야. 이런 거에 부정이 무조건 생겨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다? 네, 전달한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그 30명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했길래 그 30명의 AR을 끊을까? 그 30명이 왜 한 명도 남지 않았을까? 반드시 나를 점검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때 꼭 시스템 탓하는 사람 꼭 나와요. 그게 꼭 나오더라고.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 그냥 냅둬요. 깨닫겠지. 내가 중요한 거 알면 돼요. 내가 중요한 거 알고 내가 지키면 돼요. 왜 거기에 휘둘려요? 무협 만화책의 주인공 보면 어때요? 진짜로 미친 듯이 열심히 싸우는데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까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꼭 나와요. 바람만 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러면서 막 과정들이 막 나와요. 그게 평탄했을까요? 절대 평탄하지 않아요. 무언가에 내 작은 노력으로 큰 힘을 발휘하려면 정말 큰 노력을 하시고 큰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을 반드시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니아 30명 만들어봤다가 떠나보낸 사람이 그 다음 매니아 5명, 10명 만드는 게 빨라져요. 그걸 믿고 하셔야 돼요. 30명 만들어봤다고 안 되니 떠나간다 하면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알바하셔야 돼요. 알바. 그 알바하시고 돈 많이 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입니다. 내가 리크루팅이 돼야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요. 꼭 그래서 그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거절 받은 다음에 마음의 상태예요. 제발 나를 위한 거절을 받았는가, 상대방을 위한 거절을 받았는가 점검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거절은 스트레스가 엄청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GV 때문에, 나의 핀 타이틀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설득하고 다닌다면 난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날 거예요. 왜 안 하지? 왜 매출이 안 났지? 내가 볼 땐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볼 땐 너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왜 내 말은 그지? 왜 이 사람은 나랑 미팅한다 왜 나가지? 막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커져요. 그 사람이 나간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아 진짜 안타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인드가 들으시려면 개인적으로 리크루팅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그 명확함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타이밍 정말 많이 얘기하죠. 타이밍은 우리는 항상 노려야 되고요.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도대체 그 타이밍이 뭘까? 어떤 타이밍일까? 우선 매니아의 제품, 즉 호기심 증폭된 상태가 높을 때를 매니아를 만드셔야 돼요. 그 매니아가 호기심이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 과정이 있어야겠죠. 우선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뭐 워너비에서 그 어디죠? 싱가포르인가? 아 대만인가? 대만의 사업자, 대만의 스폰서 사장님 누구죠? 서르첸 사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이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 사랑이 없었으면 그분 남아있지 않았겠죠. 서르찬 사장님이 진짜 설명을 잘하시나요? 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호기심의 증폭은 상대방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팀을 만들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팩트입니다. 성공을 원하는 그 사람, 그래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1번이 풀리지 않으면 그 이하 만난다 하더라도 다 떠날 겁니다. 왜? 아, 얘 아직 준비 안 되어 있구나. 만나봤더니 너무 아마추어 같아. 그럼 그 위에 스폰서한테 가가지고 와 멋있다고 시작할 것 같아요? 잠깐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들통나면 무조건 상처가 됩니다. 떠나든가 상처를 주든가. 그래서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을 때 팀이 커진다. 근데 그 준비는 실패가 많아야 된다 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타이밍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10대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10대들이 왜 열심히 살 것 같아요? 네, 대학 잘 가려고. 대학교 와서 겁나 멋있는 남친구 만나려고.
진짜 막 꿈을 꿉니다. 막 캠퍼스에 꿈을 꿔요. 성인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한 로망이 커져요. 20대는 왜 열심히 살까요? 술 먹으려고? 좀 더 가봅시다. 좀 더 가봅시다. 독립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독립해서 내가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기를 거야. 우리 부모님의 편견을 떨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낼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막 술 먹을 거야. 아이, 그거는 열심히 사는 사람, 이하인 사람 뭐 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20대 초반에 끝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책임감, 주체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죠. MZ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를 잡으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한다. 그건 열정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전이 되게 크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는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행동이 되게 빠르겠죠. 그럼 사업은 당연히 올라가요. 30대부터 이제 또 한 번 꿈이 생겨요. 30대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가정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나중에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아기도 낳으면 막 해요. 40대는 어떨까요? 점점점점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아직 40대는 아니지만 거진 40대입니다. 근데 이제 곧 맞이할 걸 상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40대 되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진짜 열심히 살았고요. 10대 때부터 30대까지 전 열심히 안 산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요, 돈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돈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40대는 현실의 직격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10년 뒤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0대 때 10년 뒤에 희망이 뭐였어요? 20대가 오기만을. 20대에선 10년 뒤에 30대의 꿈이 있었어요. 30대에선 40대. 근데 40대 가보니까 50대의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힘이 그만큼 바닥이 났거든. 열정도 떨어지고 힘도 바닥이 났고. 내가 그 다음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3년도에 우리 다 같이 젊어지는 거 맞잖아요. 6월달에 다 젊어지잖아요. 우리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타임머신 타면 난 유스킨 좀만 일찍 만났으면 난 더 큰 성공을 했을 거야. 일찍 만날 거야. 6월달에 우린 다 같이 타임머신 타고 젊어질 거야. 1년의 기회를 더 벌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박상훈 선생님이 난 그 얘기 반대인데 이러는 거예요. 난 50대가 기대돼. 그러니까 어때요? 40대 에너지가 센 거예요. 50대의 기대가 큰 사람이 40대 에너지를 가장 크게 낼 수 있어요. 10년 뒤에 있는 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0년 뒤에 있는 꿈이 그 다음 세대를 결정지어요. 여러분들의 10년 뒤에 대한 플랜이 뭡니까? 어떤 모습으로 돼 있고 싶은지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걸 정해보라는 거예요. 정한 만큼 만들어져요. 전 이제 시작했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찮아요. 지금 꿈꾸면 돼요. 꿈꾸는 거 방법 별거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꿈이 됩니다. 대부분의 꿈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유가 그냥 차, 집 이런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리크루팅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리하는 제발 양으로 승부하십시오. 뭐 다들 너무나 귀가 딱지가 얹도록 않는 얘기죠. 양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양으로 승부하면 절대 안 돼요. 트윈즈 경고받았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다가 죽을래? 이랬어요. 본사가. 너네 죽을래? 그만 양으로 해. 그러니까 적당히 양으로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양으로 하니까 이제 뭐 유스킨 사업자한테 댓글 다 남기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화 다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유스킨 코리아가 성장하고 성공해야 우리 팀도 성공하는 건데 왜 자꾸 우리는 보지도 않고 남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양 좋다 그거야. 제발 좀 보고 남겨요. 문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냥 그 사람이 골프하는 사진이 있으면 골프 치는 모습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DM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가라고요. 방법은 똑같이 하되 약간은 방법을 달리 하세요. 그런 소통을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냥 사진, 사람 이거에 그냥 다 남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양은 쓸데없는 양이 됩니다. 문화만 더 더럽히게 돼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매너, 소통 중요해요. 그래서 확률 비즈니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있고 싶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내 산하에 10명, 20명이 모였다면 난 그때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꼭 생각하세요. 내가 별 볼일 없어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년,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더라고요. 막 되게 멋진 리더, 막 되게 사업 설명 잘하는 리더, 막 돈을 미친 듯이 많은 뭐 버는 리더, 다 좋은데요. 그것보다 제일 떨리는 건 이들이 나랑 가장 오래된 사람의 관계가 제일 좋아야 제일 좋더라고요. 뉴스킨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나랑 같이 정 많이 나누고 나랑 같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이들이 관계가 좋은 게 가장 좋더라고요. 아빠가 사준 가방을 자랑해서 명품백이 아니라고 이거 보신 분이 계세요? 네. 저도 보고 진짜 멋진 회사다. 명품백이 아니라 왕따 당한 손님이 본사로 초청해 대접한 브랜드가 있대요. 보니까 이 영상 속에 사진을 무척 듣고 막 기뻐한 거야. 아빠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이 가방이 명품 브랜드라고. 와, 너무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맨날 사준다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사준 거죠. 근데 아빠가 진짜 어렵게 마련해서 사준 가방이에요. 단돈 7만 원. 근데 그 7만 원이 자기한테 명품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따 당하기 시작한 거죠. 야, 너 그게 명품백이니? 그 명품이 아니야. 너 눈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얘를 약간 따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본사 초청을 합니다. 본사가. 당신의 그 마인드가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가요, 여기 이 두 분 모시고요, 식사 대접한 다음에 선물까지 하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영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메시지까지 남기면서 했던 이슈거리가 됐어요. 그럼 보면 우리는 리더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큰 거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 영향력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 영향력의 첫 번째는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팀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지 느끼고 있는가? 정말 진심으로 형제라인을 대하고 있는가? 그 어우러진 그게요, 리더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요,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을 갖추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 팩트예요. 시스템. 너무 많은 얘기를 듣죠. 시스템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많아. 데몬 해야 되겠고 GV 높여야 되겠는데 시스템 뭔지 모르겠어. 막 시스템은 많이 떠도 중요한 거 알겠어. 시스템 먼저 어떤 식으로 알아가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알아가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지금 시스템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이 강화가 돼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되고 오프라인의 힘을 약간씩은 쏟아야 됩니다. 대기업도 지금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직원들의 마인드는 좋아졌는데 너의 비전이 없잖아. 비전을 느끼려면 치닫고 부딪히고 해야 돼요. 그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은 나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강압적으로는 시작하겠지만 나중에 유도리 있게 바뀌겠죠. 하지만 시스템이 모이는 건 기정사실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시스템 안에서요, 시스템이 되게 크게 발전되고 되게 멋진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되게 이상한 시스템도요, 함께 나누고 이걸 느끼시면 돼요. 노력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파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패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되면요, 그게 멋진 시스템이 돼요. 근데 그게 단숨에 되지는 않아요. 1년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2년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팀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노력을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완성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트윈즈 다음에 그룹이 워너비라는 그룹이 나왔어요. 워너비라는 그룹이 딱 나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지껏 팀 독립한 그룹들 중에 제일 멋진 그룹이 워너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워너비는 자기 색깔도 되게 자기 색깔 내기 바빠 죽거든요. 원래 팀 독립하면 맞잖아요. 자기 브랜드를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트윈즈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윈즈의 문화, 트윈즈의 영향력, 그거를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따라한다기보다 배운 거를 더 이제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너지 콜라보가 정말 기대가 돼요. 트윈즈 하면 또 워너비 하면 트윈즈, 이 한 색깔을 내는데 다양한 비전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이걸 호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뉴스킨에 이렇게 그룹이 갈라졌는데 원팀이 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끌고 있는 양하나 신미루 사장님, 그 다음 리더 사장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트윈즈도 잘하고 있어요. 트윈즈.
영상 하나 보고 어제 넘어갈게요. 본 진짜 좋은 말이 어떤 만화가 분이 얘기하신 둔재가 천재를 이기는 법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글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 글이래요. 만화가 이현세 이제 작가죠. 그 작가가 나는 둔재다. 그러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만화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그리고 싶고 그래서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초조해서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잠 못 이뤘던 날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매일매일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한 장이라도 더 그리고 자야지 더 그리고 자야지 하면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며칠씩 몇 주씩 술만 마시고 있다가 마감일만 다가오면 마감일 전에 샥샥샥 하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물을 내서 내 매일매일 밤의 고민을 휴지 쪼가리로 만들곤 했다. 그러면 그 친구 옆에서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천재 옆에서 내가 둔재라는 걸 느끼면서 어렸을 때 그림으로 상 좀 받고 내가 그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모인 그 집단에서 내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의 최고의 재능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땐 결국에 경쟁력까지는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진짜 밤마다 괴로워했던 게 진짜 매일이었는데 그 천재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와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둔재 혹은 아주 빼어나지 않는 하지만 그 부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천재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먼저 가라고 보내주는 것이다. 먼저 가라고 보내주는 건 너는 천재인 것에 화내지 말고 나를 화내면서 나를 불태우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저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가게 놔두었더니 그 사람 먼저 가게 놔두었더니 인정하고 놔두었더니 어느 순간 자기 혼자 경쟁자가 없어서 막 달려나가다가 신의 벽에 부딪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쟁자는 자신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 신이 만들어 놓은 벽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파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싫어하고 있더라. 근데 나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을 수 있었고 그림에 대한 애정을 그래서 그냥 차곡차곡 하던 대로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파괴되어 주저앉은 그 자리를 지나서 넘어설 수 있었다. 네가 한 번 이겼다고 평생 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한 번 졌다고 평생 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겼을 때 오만하지 말고 졌을 때 기죽지 마라. 인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오래 살아보니까요, 승부라는 단어도 웃기지만 만약에 승부로 본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성공이 나타나는 거야. 옆에 친구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만 이해하지 말란 얘기야. 실제로 나중에 보면 각자의 길에서 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 그런 비교해서 행복을 찾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망치는, 정말 인생을 망치는 최고의 지름길은 최고의 지름길. 왜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합니까? 비교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남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아, 남을 이겨야 되겠다고 남이 아닌 나를 보세요. 비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열등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인데. 나 마이크 어디죠? 이거. 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보낼 때는 보내주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끼리 나눈다면 나누시면 돼요. 아까 제가 시스템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싸우시고요. 그 안에서 슬프시고요. 그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트윈즈라는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키워왔고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 사이에 인재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인재들이 나가서 다 해보겠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잘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깨닫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인재성은
옆 사람이 부딪힐 때 스파크가 나요. 개인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뉴스킨 역사상 거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뭉칠 때 반드시 결과가 납니다. 그 결과의 주인공이 6월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룹의 시작이 어땠냐면 비전만 가지고 그룹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비전만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전만 가지고도 만들어지더라고요. 비전이 센 사람은 비전이 약한 사람을 리크루팅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 2023년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트렌드. 평균 실종이라고 해요. 평균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그 없어지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제일 많이 멘붕이 오는 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가장 크게 끌리는 건 비전이 강한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그 꿈이 하찮아도 돼요. 꿈꾸시라는 거예요. 꿈을 꾸시고 멋진 비전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마다 감각과 실력이 쌓입니다. 단 의도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 없이는 절대 쌓이지 않아요.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닌 평가이고요.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땐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과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이 6개월을 책임질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흔들리신다면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거든요. 그 흔들리다 보다 못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만 볼 거예요. 또 한 번 그때 가서 비교하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거야? 꼭 자기가 열심히 한 건 남들과 비교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나와 나 자신에게 비교해야죠. 오늘 하루를 승리하셔야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하는 건데 왜 자꾸 오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했고 나 오늘 대문을 실패했는데 저 사람 왜 대문을 성공을 했고 그걸 비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6월달 동안 실패 많이 하시고요. 실수 많이 하세요. 5월달, 6월달 여러분들의 확장 속도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행복하냐? 행복합니다. 정말 많은 걸 경험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정말 키울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습관의 변화 많이 아직도 바꿀 게 많지만 정말 9년 전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대목 가방 드는 거 처음에 되게 쪽팔려 했어요. 그거 아세요? 전철에 대목 가방 뉴스긴 만큼 빡 들고 앞에 있으면 괜히 쪽팔린 거 알아요? 저 처음에 그랬어요. 그 파트너가 자꾸 옆에서 사장님 그러면 왜 전철에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사장님 하지 마. 아니 앞에 사장님이 대목 가방 들고 누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녀요. 근데 그게 되게 쪽팔렸어요. 근데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모를 잘했어요. 매출 올리는 거 너무 못했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매출이 강해졌고요. 재정 문제 당연히 있었죠. 빵원으로 뉴스킨 시작했는데 당연히 재정 문제 생기겠죠. 근데 저는 그 6개월 안에 세이브했습니다. 누군가 1년 동안 끌고요. 누군가 2년 동안 끌어요. 그건 자기 열정에 비해 행동을 안 한 거죠. 너무 안 한 거죠. 우리나라의 90%가 행동 안 하는 거 아시죠? 절대 안 해요. 좋은 강의 우리 매번 듣고 유튜브 컨텐츠에 좋은 강의 너무 많아요. 이 강의 오지 않더라도요. 수백 번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안 바뀌죠. 바뀌지 않아요. 90%가 안 바뀌어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땐 튜인즈 시스템이 좀 워낙 두텁고 좋다 보니까 워너비 시스템도 워낙 두텁고 좋다 보니까 한 80%는 안 할 거예요. 10% 그나마 가만 될 거예요. 그 중에 20, 30%가 남을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에 종사를 하건 똑같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남아서요. 500명, 1000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0명 중에 남아있는 리더분들이 여기에 다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부부와의 갈등. 갈등이 있어야 행복이 있더라고요. 네. 다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스폰서와 형제 파트너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감사하지 알더라고요. 저도 와이프하고 갈등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와이프하고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안 싸운 게 자랑인 거예요. 근데 6년이 지나니까요. 바로 이혼해요. 너무 안 싸워서. 너무 안 싸다 보면 뭐가 쌓이는 줄 알아요? 할 얘기를 못해요. 왜? 할 얘기하는 게 괜히 어색해져요. 어색함이 자연스러움이 돼야 그 자연스러움으로 사랑의 애정이 쌓이는 건데 싸우는 게 싫다고 회피하면 큰일 납니다. 대신 잘 싸우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싸우고 떠나보내기도 해야 돼요. 근데 와이프를 떠나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참으세요. 네.
다 내가 잘못했다. 왜냐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거든요. 그러면 그냥 참으면 돼요. 네, 그 행복의 크기가 정말 커졌어요. 그 프레임이 정말 커지다 보니까 행복도 정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많이 보고 삽니다. 그래서 내 후년, 내 40대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제 50대가 정말 기대가 돼요. 사장님들 트윈천 목표하고 있어요. 트윈천 목표하고 있는데 다들 목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충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목표의 높이를 낮추지 마십시오. 정말 높이시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정말 뉴스킨 코리아 2023년도 역사 한번 써보는 그룹 돼보도록 해봅시다.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